안녕하세요. MTN 이시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11조 원을 들여서 미국에 재련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직접 이렇게 출자하는 형태로 이제 이번 투자가 이뤄지는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한국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고려아연과 이 미국 정부의 이 동맹은 이 글로벌 히토리오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이 중국에 맞서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손을 잡았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과 미국 정부가 손을 잡았다, 이 자체도 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조금 다른 데에도 더 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 고려아연의 이 동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영풍 MBK와 최윤범 회장 측의 이 경영권 분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재련소를 짓는 과정에서 이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이 최은봉 회장 측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려아연은 이번 출자 구조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결국 이렇게 올해 말까지 이렇게 유상증자를 서두르는 건 결국 내년 3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이 신주 발행한 이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되는 신주가 내년 3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 사회이사나 사내이사를 뽑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15일, 그러니까 어제죠, 이사회 결의가 완료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영풍 MBK 측이 이번에 그 고려아연의 이 공시 이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공시 이후에 영풍 MBK 측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주총 이후 다소 소강 상태였던 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내년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다시 법원의 손에 맡겨진 셈이 된 거죠.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빠르게 좀 이번 이슈들을 좀 이렇게 훑어볼 텐데요. 다소 복잡한 이번 10조 원 미국 재련소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조를 짰는지, 영풍 MBK는 법원 가처분을 건다고 하는데 과연 이 법원이 누구의 손에 들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어떻게 11조 원을 들여서 제철소를 짓느냐, 이 내용을 이제 좀 시각화한 이미지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고려아연이 이렇게 있고요.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을 미국과 함께 설립을 하는데, 이거 JV 조인트 벤처입니다. 설립을 하는데 미국 상무부 그리고 옛 국방부인 전쟁부가 6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8,800억 원을 출자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약 12.5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을 가량을 차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 벤처의 고려아연이 0.9억 달러, 약 1,300억 가량을 이제 현금 출자를 하고요. 이 조인트 벤처를 지분율로 봤을 때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이 조인트 벤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억과 0.9억 달러가 이제 지분으로 출자가 되는 건데, 이 0.9억 달러보다 6억 달러에 대한 지분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 제철소를 짓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조인트 벤처는 이렇게 모인 돈 있잖아요. 이 모인 돈을 가지고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2조 9천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증자에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이 JV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고려아연의 10.3% 지분을 새롭게 취득하게 되고요. 이 조인트 벤처가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과 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합해서 이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세우고 재련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9.4억 달러가 여기에 이제 흘러가게 되겠죠. 그리고 한 6억 달러 정도는 고려아연 자체 자금으로 이제 조달을 하게 될 거고요. 총 25억 달러로 이제 한 3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때 또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현지 법인이 이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 달러를 차입을 하고 미국에서 정부 보조금 한 2억 달러를 정도를 받아서 재련소를 짓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 공시하고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는 이 2029년까지 이 비철금속 재련소를 짓겠다라는 계획이고, 아마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9년 3년 동안 이제 공사를 해서 이 재련소를 짓겠다는 게 이제 고려아연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 다소 복잡한 듯 좀 보입니다. 이 이미지로 봤을 때. 근데 사실 단계별로 나눠보면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JV,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아까 보셨죠? 조인트 벤처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그래서 주주가 되는 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 고려아연이 증자를 통해서, 아까 여기서 돈을 쌓아줬죠? 이 고려아연이 증자를 통해서 마련한 자금과 자체 자금으로 아까 밑에 보셨던 이 미국 현지법인 제론소를 설립합니다. 동시에 이때 이 제론소를 설립을 위해서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차입을 받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을 받고요. 이게 총 11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2029년까지 건립한다. 이게 이번 투자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미국 정부가 이 한국 민간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제 기억에도 미국 정부가 직접 뭐 우리나라의 기업에 지분을 이렇게 유상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주주가 되는 사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고려아연과 이렇게 손을 잡은 건 히토류 같은 이런 자원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현재 미국 내 재련 시설 대부분은 노후화된 상황으로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뭐 인듐이라든지 갈륨 등 이런 핵심 광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고려아연의 이런 미국 재련소,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그런데 이 미국 재련소를 짓게 되면은 이런 핵심 광물을 생산할 수 있을 뿐더러 뭐 이외에도 아연이라든지 동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용 기초 금속을 비롯해서 안티모니, 뭐 황산 등의 뭐 핵심 광물들까지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과 이렇게 전략적, 그 다음에 사업적 제휴가 갖는 이런 의미 와는 별개로 이번 고려아연의 복잡한 투자 구조를 보면 사실 몇 가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를 짰을까? 뭐 이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과거 사례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이 미국 완성차 업체하고 이렇게 합작 법인을 사업을 해가지고 이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년 전에.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이 현지 생산 법인을 만들고 여기에 이 현지 생산 법인에 우리 기업과 미국 기업이 이렇게 같이 돈을 대는, 그래서 여기 이 현지 법인을 세우는 형태로 보통 이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 현지 생산 법인의 지분을 출자하는 이 공동 출자 형태로 되는 건데 미국 기업이 우리 기업 본사에 이렇게 지분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거죠. 아까 그 배터리 기업들은 사실 좀 취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배터리뿐 아니라 합작 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현지 법인에 이렇게 양측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 측이 주도한 이 조인트 벤처의 경우에는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지분 10.3%를 확보를 합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희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신주를 발행하면은 이 기존 주주들의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분에 대한 이제 영향력이 줄어들고 지분율 희석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미국 정부와 기업은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이 고려아연 지분을 가질 뿐 실제 현지 제론소 법인 지분을 갖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JV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고려아연의 신주를 취득하면서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권을 행사하고 이 제론소에 대한 지분은 고려아연이 다 가져가게 됐죠. 제론소 법인은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갖는 이렇게 모양으로 짜져 있는 겁니다. 이 고려아연 측이 이렇게 한미 동맹 강화와 현지 법인에 대한 이 고려아연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서 이 같은 투자 구조를 만들었다고 고려아연 측은 말을 합니다. 고려아연의 지분에 직접 미국 정부가 출자를 하는 게 한미동맹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미국 정부가 제론소 확장 법인에 직접 출자해서 아까 그 현지 법인에 출자해서 사업 리스크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게 동맹 강화에 훨씬 효율적이고 제론소에 공동 출자한 합장 법인을 만들어도 이 고려아연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고려아연의 현지 제론소에 투입되는 돈이 25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25억이 고려아연에 돈이 태워지는 게 아니라 고려아연이 15억, 미국 정부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달러를 출자하면
6대 4 정도의 지분율을 유지해가지고 고라이언 측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고라이언 측은 이 미국 정부가 고라이언 지분을 보유해야 한미자원 동맹에도 이제 힘이 붙는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이렇게 현지 법인의 지분을 투자해도 이 관계는 유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인트 벤처가 고라이언 신주 인수에 투입하는 19억 4천만 달러가 없다면 현지 제로소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투자 구조가 불가피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조인트 벤처가 고라이언 신주 인수에 투입한 아까 보셨던 이 19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19.4억 달러가 없다면 이 현지 재련소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투자 구조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라이언의 3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7,800억 원으로 현금 여력이 넉넉한 상황이 아닌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인트 벤처에 19.4억 달러가 없었다면,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고라이언의 그 미국 현지 법인 25억 달러를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설명이 가능할 수 있어 보이죠. 다만 이런 구조가 과연 유일한 선택지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고라이언이 일부 현금을 활용하고 이 부족한 재원은 차입이나 기술 출자 등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가지고 증자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심지어 뭐 증자가 만약에 불가피했더라도 증자를 조금 하고 뭐 차입을 하는, 증자와 차입을 섞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신주 발행이 단순히 제련소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최회장 측의 경영권 분쟁 구도를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영풍 MBK 지분율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우군으로 이렇게 미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이번 신주 발행을 통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신주 발행이 된다면 이 지분율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영풍 MBK 측이 40.2%, 그 다음에 미국 JV,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완료되면은 최회장 측이 39.1%로 이 지분율 차이가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고요. 특히나 고려아연은 이번 신주 발행 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조인트 벤처가 확보하는 고려아연 지분 10%를 내년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지분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올해 이렇게 완료를 해야 12월 31일까지 신주 발행이 가능해야 이 의결권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렇게 의결권을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올해 안에 신주 발행을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실제로 업계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급하게 연말에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건 내년 정기주총에서 이 의결권을 우호지분,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의 의결권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읽힌다, 뭐 이런 멘트도 있었고요. 최은범 회장 측이 이번에 이 전략적 동맹을 통해서 미국 정부를 이렇게 동맹으로 끌어왔으니 영풍 MBK 측은 즉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이번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라는 계획입니다. 영풍 MBK 측 이사들이 회사의 미래를 이렇게 크게 좌우할 만한 이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도, 이번 투자에 대해서도 사전 보고나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좀 배제됐다, 뭐 이런 주장도 했고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이번에 이 미국 JV가 하는 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돼서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행을 제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법원에 이렇게 가처분을 낼 때 이 경영권 분쟁 상황이다, 지분율이 좀 희석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좀 금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발행을 금지하진 않고 자금 조달이 굉장히 긴급했다거나 경영상 진짜 인정 필요한 이 제3자 배정이다 라면은 법원이 좀 발행을 허용해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긴 했습니다. 몇 가지 좀 사례들을 보면 2020년에 한진칼,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의 모회사 한진칼에 조금 그 경영권 분쟁이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진칼의 회장 조원태 회장하고 KCGI라는 이제 그때 당시 행동주의 펀드하고 붙은 적이
적이 있었는데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이 이 KCI보다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진칼의 경영권을 조원태 회장이 뺏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갑자기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한진칼이 제3자 배정으로 산업은행한테 신주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산업은행이 조원태의 편을 약간 좀 들어주겠다라는 조금 이런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KCI 입장에서도 당시에 지금처럼 영풍 MBK가 했던 것처럼 KCI도 이 가처분 금지를 좀 소송을 냈었습니다. 근데 당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근데 당시 법원은 조원태 산업은행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주 발행을 허가를 했던 거죠. 이렇게 KC하고 조원태가 싸우고 있는 경영권 분쟁 하에서도 이 법원은 경영상 필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제3자 배정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조원태의 편을 조원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를 해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의 이 합병이 이뤄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법원이 굉장히 이 미국과 고려아연의 이 전략적 투자가 경영상 목적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영풍 MBK 측의 손을 법원이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회가 이번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이사회를 열었을 때 이사회가 뭐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거를 검토하지 않은 채 만약에 일방적으로 추진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이라는 좀 정황이 이제 발견이 된다면 법원이 또 영풍 MBK 측에 손을 좀 들어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원의 판단이 올해 말 전에는 분명히 이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처분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직접 다녀와서 좀 짚어볼 내용들이 있다면 또 이슈체크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